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댓글이 있어서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학년 학부생이 되는 학생입니다. 현재 그럴듯한 연구핏도 없고 자본도 넉넉하지 않아서 취업을 해서 연구핏 쌓고 자본도 어느 정도 모아서 유학 고수님 테크트리를 따라 밟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컷해볼게요. 네, 맞습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사실 학부 때 학점도 별로고 연구핏도 별로였어요. 그래서 사실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 유학이 준비된 사람들은 보통 어떤 길을 걷냐면 학부 한 3학년 때쯤에 이미 그 대학원에 컨택을 해서 그 대학원에서 인턴 정도 하면서 연구 경력을 쌓고 막 논문에도 참여하고, 똑똑한 학생들은 그러죠. 그렇게 해서 졸업과 동시에 이제 논문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미국에 컨택해서 잘 되는 인간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상당한 엘리트여야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준비된 유학생, 이런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뭐 자기 아빠가 교수거나 뭐 친척 중에 교수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사는 게 최고라는 거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거죠. 이게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이게 좀 부작용이 또 있는 게, 정말 엘리트 집안 있잖아요. 막 뭐 아빠도 교수고 엄마도 교수고 삼촌도 교수고 고모도 교수고 이모도 교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못이 박히게 들어가지고 막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원에 컨택해가지고 막 논문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다 비리예요. 그런 거는 아빠 백, 엄마 백으로 어디 이렇게 친한 교수한테 밀어줘가지고 가서 뭐 경력 쌓고 뭐 그러면서 이제 별거 하는 것도 없고 실험할 때 옆에서 뭐 실험 뭐 비커 잡아주고 뭐 요 정도 요런 거 해놓고, 또 부모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논문에 이름 넣고 막 이런 굉장히 비리가 있기 때문에 막 너무 어린 나이부터 막 논문이 많다 의심해 봐야 돼요. 막 고등학교 때 대학교 리서치 랩에 참여하고 막 이런 거는 거의 권력형 한국형 부정부패의 케이스죠. 그런 거는 진짜 X고요. 보통 엘리트 준비된 유학생이라 하면 한 대학교 3학년 때쯤에 연구에 참여하고 대학원 연구에 참여하고 인턴으로, 그래서 졸업할 때쯤에 자기 이름 들어간 논문 한 개 정도 있는, 그것도 뭐 1저자도 아니고 당연히 뭐 한 5저자나 6저자 정도로 뒤에 구석탱이에 이름 하나 겨우 넣는 요게 학부생으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스펙이죠. 거기다 학점 좋고 요 정도면 이제 준비된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되게 힘들어요. 말이 쉽지. 학부 3학년 때 대학원에 비집고 들어가서 인턴으로 연구 참여해서 뭔가 논문, 자기 이름 들어간 논문이 있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제가 권장하는 거는 학부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고 그 미국 갈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사람들이 흔히 쉽게 생각하는 게 자대 석사를 가서 2년 준비해서 연구핏을 만들어서 박사를 가자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석사를 하게 되면 무슨 멘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 이게 대학원이구나 라고 뇌리에 박히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경험한 대학원의 경험을 가지고 미국에서 박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제가 유학하면서 본 많은 사람들 중에 한국에서 석사를 찍고 온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에서 망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석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대학원은 이럴 거다라는 어떤 편견이 있어요. 그거를 배워갖고 오는데, 물론 그것이 한국에서 생존할 때는 유리합니다. 미국에서 박사만 마치고 다시 귀국해가지고 한국에서 산다면은 석사 때 배웠던 그 룰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미국 진출할 때는 스텝이 꼬이게 됩니다. 그 한국식 대학원 경험으로 인해서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석사를 하고 온 사람들은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히냐면,
SCI 논문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랩에서 야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선후배 관계가 좋아야 되고, 뭐 그래야 인생이 풀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한국에 석사 찍고 미국에 오면은 미국에 박사를 마쳐도 미국에서 사회 진출할 때 스텝이 꼬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논문 개수가 중요하지 않고요. 뭐 논문의 뭐 스펙, 논문의 뭐 임팩트 팩터라고 하죠. 그 논문이 얼마나 중요한데 논문을 냈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보다 논문 한 편을 내더라도 그 논문에서 내가 전개한 토픽과 그 논지의 흐름, 일단 논문 그 연구 자체의 퀄리티를 봅니다. 미국은 왜 그러냐면 그거를 매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교수나 면접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면접을 볼 때 그 사람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실력을 보고 다음 스텝이 열려요. 그러니까 학벌이나 스펙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국에 석사를 하게 되면 스펙 사회에 그 철저하게 세뇌당한 한국 대학원생들의 세계관을 머릿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미국의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그 한국에 있는 미국계 대기업의 한국 지사에 다니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될 때 미국식 연구 핏을 익힐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음 요 내용 안 읽어봐도 되겠죠. 뭐 되게 장문의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말하는 논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석사 가는 건 비추고요. 실력이 좀 안 된다면 한국에 있는 미국계 회사, 미국계 한국 지사, 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 그것이 조그마더라도 상관없어요. 정말 구멍가게 같은 미국계 회사 한국 지사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 친구가 어떤 회사에서 테크트리를 탔냐면 그 미국에 있는 대기업이면서 그거의 한국 지사면은 상당히 큰 규모야. 중소기업급인데 그런데도 아니라 미국에서 중소기업인데 그 미국에 있는 중소기업이 한국에 지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 하나 딸랑 있고 직원이 6명인가? 그러니까 처음으로 한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뭐 그런 직원 6명 규모의 정말 미니 오피스에 취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일하면서 미국 진출을 위한 연구 핏을 쌓을 수 있어서 왜 그러냐면 그 미국에 있는 회사랑 계속 컨퍼런스 콜을 하고 그 미국의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미국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 트렌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자,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겠죠. 미국계 회사. 근데 미국계 회사 중에서 아까 말한 그런 중소기업 같은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보다는 최고는 사실 이거죠. 미국에 있는 대기업. 세계적인 미국에 있는 대기업, 뭐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미국의 초인류 기업의 한국지사, 뭐 요게 사실 가장 베스트죠. 그러면 진짜 연구 핏을 아주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지 감이 오시죠?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는 G사 코리아 뭐 이런데 아주 그냥 끝이죠. 그런데 가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안 된다 하면은 이제 미국에 본사가 있는 중소기업 있지만 한국에 이제 가끔 한국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 뭐 직원 한 4-5명 있는 조그만한 오피스가 있어요. 이런 데가 사실 기회일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런 소기업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난 안 가. 뭐 거의 이런 마인드로 사람들이 잘 안 가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이런 데가 사실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진출할 수가 있죠. 근데 한국 회사들은 사실 저는 비춥니다. 한국 회사는 한국에 있다 보면은 한국 기업에 만연한 그 학벌주의, 스펙주의, 그리고 뭐 그런 좀 안 좋은 엔지니어링 문화가 좀 많아요. 저도 한국 기업에서 사실 일해본 적이 있는데 한국 엔지니어링 기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 갈아치기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국 최고의 대기업이라고 하는 데서도 데이터 갈아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국제 표준 뭐 품질 테스트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샘플을 뭐 적어도 1000개 정도를 뭐 몇 시간 이상 테스트해서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는 국제 표준 규격이 있어요. 근데 한국 대기업들은 그걸 속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공 하나 더 붙여서 속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10분의 1 정도의 자금으로도 어떤 테스트를 패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 허위 보고서를 국제시장에 내놓고 그거를 가지고 한국 기업의 품질을 자꾸 이렇게 어필하는데 사실 이거를 미국 회사들이 모르지 않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기업에서 일한 사람들이 결국 언젠가는 이제 미국 회사에 진출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미국 회사에 다니는 한국인 입장에서 본인이 설계하고 특허낸 거를 하청을 줘야 되는데 한국에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한국 회사들의 뭔가 그런 데이터 갈아치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좀 찜찜한 거예요. 하지만 C로 시작하는 그런 국가가 있거든요. C로 시작하는 국가도 만만치 않게 뻥을 칩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아에 하청을 할 때 가장 신뢰가 가는 게 일본 회사예요. 일본 회사에 하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가라를 절대 안 칩니다. 그게 약간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인데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서에 이쇼켄메이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맡은 일에 자기 생을 건다라는 약간 일본식 어떤 동양 철학 같은 건데 약간 일본의 그런 토속 종교와 관련된 그런 사상인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일종의 약간 동양의 정서로 친다면 약간 굳이 이거를 표현한다면 약간 현생에서 뭔가 잘못하면 큰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약간 종교적 사상인데 일본 토속 종교적 사상이기 때문에 뭔가 거짓말을 잘 안 합니다. 이게 기독교랑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기독교인들도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도 이런 성향이 조금 있어요. 근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 약간 남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 조금 너그러운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종교적으로 뭔가 자기가 실수했을 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눈물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개념이 있어서 기독교에서는 약간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으로 정직하게 하자는 마인드가 있지만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또 회개하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도 공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래서 좀 신앙심이 좀 깊어지다 보면 인생을 좀 게으르게 사는 부분이 조금 생겨요. 나태해지고 그게 이제 쉽게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일본의 토속 종교적인 사상에 있어서는 약간 이런 거죠. 현생에서 죄를 지으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뭔가 죽음으로 사죄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사무라이 문화 플러스 일본의 토속 종교의 어떤 신토 사상 같은 그런 게 종합돼 있어서 일본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뭔가 데이터 실험을 하면은 굉장히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번 실험하면 일본 사람들이 1000번 실험했다고 하면 정말 1000번 실험한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1000번 실험했을 때 뭐 샘플을 뭐 2000개 사용했다 하면 정말 2000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 엔지니어링이 약간 종교적 문화적 그런 코드 때문에 미국 엔지니어링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미국 엔지니어들도 실험할 때 절대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도 뭐
3,000번 실험했다. 뭐 그게 뭐 3만 시간 실험 기준을 패스했다 하면은 정말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실험 레포트는 굉장히 제가 신뢰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일본 엔지니어링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일본 엔지니어들이 뭘 했다 하면은 제가 그거를 신뢰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을 정말 안 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한국 엔지니어링은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한국 엔지니어링 업계에 나타나는 사건 사고들 있죠. 뭐 예를 들면 건축 업계에서 뭐 건물이 붕괴한다든가 아니면 뭐 전자 업계에서 뭐가 폭발한다든가 막 그런 일들 있잖아요. 뭐 아니면 뭐 기계 업계에서 뭐 엔진이 뭐 중단된다든가 급발진한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왜 실험하고 다 검증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은 그 실험 과정에서 가라 데이터를 되게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품질 실험에서 패스했다 할지라도 신뢰할 수 없는 레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 하나 더 붙여서 패스를 한 결과 그게 자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은 할 때는 사실 거짓말을 하면은 그 거짓말이 그대로 자연 현상으로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직하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한국 엔지니어링 문화에서 가장 안 좋은 거는 이 가라 데이터를 합리화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합리화하냐면 위에서 너무 무리하게 좁니다. 뭐 예를 들면 6개월 정도 걸려야 될 일을 뭐 윗분들이 반토막을 내요. 항상 6개월 만에 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하면 왜 6개월 걸리냐, 3개월 안에 끝내라,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3개월에 끝내기로 결제가 떨어지면 이번에는 뭐 한 2달 만에 미리 끝내자, 뭐 이런 식으로 푸시를 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가라 데이터를 결국에는 만들어냅니다. 그 유혹이 오죠. 왜냐면 뭐 예를 들면 1000번 실험하라고 뭐 2000개 샘플을 사용해서 1000번 실험하라, 뭐 이런 오더가 떨어졌는데 뭐 그거를 10분의 1로 줄이는 거죠. 뭐 200개 샘플로 뭐 100번 실험한 다음에 실험 결과에 다 공공 더해가지고 그냥 허위 보고하는 경우가 한국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되게 많습니다. 이게 뿌리가 뽑히질 않아요. 그래서 한국 엔지니어링 하면은 그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한국 최고의 대기업, 한국 1등 대기업에서도 지금 2023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근절해야지만 한국에서 엔지니어링을 했을 때 실력을 쌓을 수가 있는데 이게 근절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 대기업에서 연구 경력을 쌓는 것은 저는 비추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국 대기업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 하면은 한국 대기업은 이제 돈은 하나 잘 주는 데가 있죠. 그리고 그 맨날 신문에 나오는 데 있잖아요. 뭐 연말 되면 맨날 어느 기업 뭐 성과급 얼마다 하고 신문에 막 나오는 한국 대기업 있죠. 거기는 이제 돈 벌기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큰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해서 전 세계에 많이 팔아 먹기 때문에 연봉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그래서 집이 너무 가난하면은 한국 대기업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진출하려고 한다면 미국 대기업의 한국지사 혹은 미국 중소기업의 한국지사를 가장 추천합니다. 왜냐면 연구핏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있는 그대로 데이터를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미국식 엔지니어링을 배울 수가 있어요. 미국계 회사에 다니면. 그게 사실 한국 사람들 되게 필요한 거예요. 늘 가라 데이터를 만드는데 익숙해 있고 그게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는지 불감증에 빠진 한국 엔지니어링 업계에 있는 것보다는 이 미국계 회사에 있으면서 스펙 쌓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고 미국에 넘어갔기 때문에 미국에서 석사과정 할 때 큰 거부감이 없었어요. 큰 거부감이 없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기업 생활 좀 하고 한국 대학원생 쪽 생활 좀 하다 보면 이 가라 데이터를 난무하는 이거에 좀 불감증이 생기거든요. 그럼 미국에서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가라 데이터를 만들다가 걸리면은 미국은 끝입니다. 실제로 제가 정말 있었던 일 알려드릴게요. 제가 석사 때 또 그런 일이 있었고 박사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아이국이라고 하는 후진국이 있어요. 그 국가 출신 이니셜이 그 나라의 이니셜이 I로 시작하는 후진국이 있는데 그 나라는 한국보다 더해요. 뭐 가라 데이터 만드는 더 심한 나라인데 그런 후진국적인 문화가 있는 나라인데
그 학교 출신 유학생들이 이제 미국에 와서 자기네 나라에서 했던 대로 이제 그 가라 데이터를 만들다가 걸려가지고 퇴학당했다고 하는 얘기를 2명이나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석사때 박사때 각각 1명씩.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엔지니어링 업계는, 그리고 대학원은 가라 데이터 만드는 거에 되게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나 석사 과정 때 가라 데이터 만들다가 교사 때 걸리면 퇴학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업에서, 미국의 대기업에서 가라 데이터 만들다 걸리면 그 자리에서 해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데이터는 뻥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미국 데이터가 강한 강점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식 그런 연구 윤리가 있습니다. 연구 윤리가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들은 가라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뭐 그런 마인드가 있고,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일하다가 좀 실수해도, 근데 미국은 또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용서받은 인간은 또 다른 인간의 잘못을 쉽게 용서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미국 엔지니어링 업계는 또 이제 실수한 거에 대해서 좀 되게 관대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뭐 거짓말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실수한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실험을 하다가 실수로 실험한 게 뭐 온도를 잘못 맞춰서 불타버렸어요. 그러면 상사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불태워 먹었네요 하면은 한국 상사보다 미국 상사가 더 쉽게 용서해 줍니다. 더 쉽게 용서해 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쉽게 용서받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잘해라, 실수를 바탕으로 더 잘해라, 이렇게 하는 문화가 또 미국 엔지니어링 업계의 특징이죠. 자, 근데 이제 실수에 대해서 좀 관대하지 않은 문화권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제가 또 종교랑 관련된 거라서, 또 제가 요즘 이제 이런 종교 다원주의가 너무 쉽게 허용되는 사회에서, 또 제가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면 또 사람들이 굉장히 또 뭐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종교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어떤 팀의 팀장님과 일한 적이 있는데, 그 팀장님이 외국인 출신이었어요. 근데 어떤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근데 그 종교는 그 종교의 그 컨셉을 잘 보면은 어떤 컨셉이냐면, 죄 지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죄를 안 짓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무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무한한 인간의 어떤 무한한 노력을 발휘해서 죄 안 짓고 살기 위해 완벽한 무죄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교리를 가진 종교가 있어요. 그럼 이런 종교를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죄를 절대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종교를 가진 사람 밑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눈꼽만큼의 잘못도 용서해 주지 않고 다 적어놔요. 노트에다가 깨알같이 다 적어놨다가 그 잘못한 거 한 개당 얼마씩 계속 연봉을 까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종교와 사람의 생활 패턴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 혹은 인터넷으로 검색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종교의 경전에서 말하는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미국의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개신교인의 정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가 이거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기독교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미국에서 제가 살아남은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제가 아시아인들을 만나면, 특히 유교권에서 있었던 사람들, 뭐 동아시아 사람들이죠, 뭐 한국, 중국, 그 외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만나면
유교라는 걸 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압니다. 또한 일본 사람들도 유교에 영향을 받았지만 일본은 또 특유의 사무라이 정신 있죠. 사무라이 정신이 뭔지는 또 제가 또 알고 있죠. 왜냐면 한국에서 예전에 한국이 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제에 약간 잔재도 남아있고 어렸을 때 예를 들면 한국에 있을 때 봤었던 그런 일본 식민지 시대의 조선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그런 것들이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고, 그리고 성인에 대해서는 제가 일본 영화나 일본 드라마 같은 걸 좀 보면서 일본 문화를 좀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일본인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일본 문화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슬람교 신자들이나 그리고 유대교 신자들, 힌두교 신자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카톨릭 신자들, 이런 사람들도 좀 소수로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좀 제가 파악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대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으려면 단순하게 연구필만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의 컬처, 미국의 주요 컬처인 개신교적 컬처와 그리고 미국을 구성하는 그 외 기타 인종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교들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고, 그러면서 미국 생활에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디까지 연구 핏이겠죠. 근데 왜 그런 연구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는가, 그거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